때 일본 자위대가 중국 함선이나 비행기들 공격하는 워게임을 실행했다고 해요.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기지가 공격받으면 자동 참전이 되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때 북한과 협조를 해가지고 대만과 대한민국을 동시에 공격한다. 북중러가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되면 대한민국한테는 재앙입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한 20억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특파원님, 중국의 대만 침공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참전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트럼프 정부라도 일단은 참전을 해야 되는 압력이 강하고 단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 같이 이제 무기만 공급한 게 아니라 미국의 7함대 그다음에 공군 전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공군과 해군 전력이 중국한테 혹시 패배하게 되면 이거는 순식간에 국제적인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나라의 국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통일의 국시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계산, 이해타산을 다 벗어나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좀 미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함선, 그러니까 대만을 지원하다가 이제 미국의 해군 함대 중에 뭐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게 침몰하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참가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신 무기, 그러니까 미래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미국의 함대를 보전하는 방법, 뭐 드론 함대를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극초음속 무기, 아니면 사이버 해킹 같은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 해군을 보유해줄 몸빵 해군,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이 해군의 연합 함대를 해가지고 좀 피해를 줄여주는 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 뭐 호주 이런 국가들 끌어들여서 그 나라 배가 침몰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최근에 주목받는 게 미래 대만 분쟁 워게임, 중국 한보 의문의 입에 당한 까닭 요런 게 있었는데 네. 일본이 이미 미국과 함께 대만 전쟁이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자위대가 중국 함선이나 배들 비행기들 공격하는 훈련을 이미 워게임을 실행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일본은 이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이제 자위대와의 관계도 점점, 원래는 군사 동맹보다는 좀 약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고, 한미연합 사령부가 있고, 예. 한미연합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직 그 정도까지 있지 않는데, 점점 한미연합 사령부와 비슷한 조직들을 갖추고 나가 있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참전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치가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까지는 이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지 말라. 요 정도까지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항상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그러니까 평택과 오산 미군 기지는 한국을 방위에 쓴다는 이야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전쟁이 나야 알지만, 네. 요런 기조를 순식간에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결국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좀 한국은 소극적으로,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파원님,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전쟁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데,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려는 이유는 뭔가요? 일본은 사실 남의 나라 전쟁이라 보기 어려운 게, 일본은 또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하는 이게 중국과의 직접적인 영토 분쟁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사실 한국과 좀 다르게 중국과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 관계가 이런 것도 적고,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난 아베 정부 때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지금의 이시바 총리는 아베 정권과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민당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일본과 미국과의 연합작전이라든가 이런 군사 대국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본이 또 일본이 다시 제국의 야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뭐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고 중국을 핑계를 댄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너무 나가는 생각이라 생각하고,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도 위협이고 중국 위협을 피하기 위한 걸로 자신들이 미국과 얼마나 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중국한테. 요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나가고, 실제로 또 우린 북한도 막아야 되니까 참전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중국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기지를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제 100%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고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천만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때 북한과 협조를 해가지고 네. 북한과 중국이 연합해서 대만과 대한민국을 동시에 공격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발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 하나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은 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선제 공격하거나 이렇게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을 늘리긴 싫으니까. 네. 그래서 북한 보고 너희는 남한과 주한미군을 상대해.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북한이 이거를 잘 담당하면 전쟁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나 천만다행히도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천만다행인 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나비 효과인데 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지금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반대로 중국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으면 이제 북한이 중국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좀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고 중국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과 중국이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과 대만을 동시에 공격한 요거에 좀 확률이 낮아졌으나 네. 만약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알고 있고 중국이 북한한테 무언가를 크게 양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좀 꼬드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고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공격 기지가 공격받으면 자동 참전이 되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군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평택이나 오산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순간 저희는 우리나라에 공격하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영토니까요. 그쵸.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으나 웬만하면 말려야죠. 이게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전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전쟁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말리는 데에는 이 외교적이나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스스로의 국방력을 키워야지 이 중국이나 이런들의 그 상황이 좀 악화되거나 본격 전면전이 일어나는 걸 오히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참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중국이 미국의 어떤 발을 묶기 위해서 또 주한미군 기지에서 거기서 계속 병력도 넘어오고 보급도 넘어올 테니까 거기를 분명히 할 거다. 그럼 우리 자동 참전이다. 예,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과 너무 가깝잖아요. 네. 서해안이라는 게 너무 밝기 때문에 서해안이라는 게 너무 좁고 가깝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나 항상 이 노력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준비. 만약에 전쟁이 나면 중국한테도 한국까지 네가 상대하면 너는 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게 3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한 거있거든요. 단순히 그쵸.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한미군 공격해서 한국까지 참전을 시키느니 공격하지 말자라는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예 대만 침공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초기, 중기, 말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중국군의 침략, 그다음에 미군이나 일본군의 어떤 지원,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시나리오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을 먼저 침공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일본의 보급기지나 해군 전력이 주일 해군 일본에 있는 미국 해군을 없애기 위해서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에 먼저 시비를 걸 수도 있거나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일본과 미국은 반대로 일본에 있는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에 대해 전력을 대만에 2주 안으로 보내야 되는 요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사일 공격부터 시작하겠지만 이 미사일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미사일 공격에 몇 척의 배가 살아남아가지고 출항을 하느냐 그리고 중국의 잠수함 전대가 이걸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잠수함 전대가 중요한 이유가 항공기도 중요하고 실제로 현대 해상전은 항공기에서 쏘는 미사일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실 대포 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잠수함이라는 거는 잠수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텔스예요. 물론 성능이 떨어진 잠수함도 있지만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구형 잠수함이라도 일반 배가 식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천안함이 음파 탐지기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수중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북한의 공격이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 바닷속이라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디 앞에 뭐가 있는지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눈 감고 딱 수영하셔서 잠수해가지고 바닷속에 보시기만 해도 알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잠수함 전쟁이 어떻게 되냐. 중국이 잠수함을 얼마나 많이 잡아내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일 거고, 중국은 계속 탄도미사일이든 대한 미사일이든 해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할 건데, 일단은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인데, 현존하는 이제 중국 미사일들을 미국 해군이 다 격추를 할 수 있어요. 스탠다드 SM3, SM6, 이제 패트리어트도 해군에서 쏜다고 하는데, 문제는 미사일의 수량입니다. 함대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수량은 한정돼 있어요. 보급을 받기 전까지는 다 떨어지고, 근데 중국은 땅에서 쏜단 말이죠. 공격하는 미사일을. 그쵸. 그래서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중국에 동원할 수 있는가. 반대로 미국은 항공모함으로 중국 본토를 때려야지 중국에 있는 지상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없앨 수 있거든요. 네. 요거 싸움이고, 중국의 신무기를 사용해가지고 항공모함 전단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 요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드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드론 5만 개, 10만 개가 마치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쏴도 들어올 수 있게 밀어버린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아직까지는 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 미래의 이야기고, 그 외에도 중국이 스텔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저 빔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신무기로 좀 공략을 한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레이건이라는 함포, 이게 함포라는 게 원래는 사거리가 짧아서 현대 해상전에서 못 쓰는데, 자기 부상 열차 멀리 이용해가지고 대포화를 쏘면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요격도 불가능하고 훨씬 멀리 나가는데 미사일보다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이에요. 요런 걸로 해전을 하면 어려우니까 요에 대한 방어수단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요 정도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만군이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데, 대만군이 또 미국과 일본 자위대의 함대를 대만 해협 쪽으로 끌어들여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얼마나 잘해주는가. 요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지원을 못 해주고 대만 해군이 전면에 보이면 이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파원님 어떻게 보면은 해군 위주의 싸움, 미사일 위주의 싸움이 될 거고,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잖아요. 전장 환경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상륙하는 순간 상륙작전과 상륙작전이 병력을 지키는 거는 대만의 지형적 특성상 어렵다는 걸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고, 요것들이 동시에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의 병력을 많이 보내면서도 함대를 지키는 싸움, 대만은 이제 어떻게든 해군의 미사일이라든가, 해군의 함선이라든가 아니면 공군의 전투기들을 살아남게 하면서 계속 조금이라도 중국에 반격을 하고, 상륙한 중국군에 대해서 게릴라전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요게 핵심일 거고, 미국과 일본의 함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이 중국의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가.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만에 미국이나 일본 자위대를 육군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그런 시나리오는 없는 건가요, 양국가에? 예,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이제 상륙 전단, 그리고 우리나라 해병대에 사용된 병력을 이제 창설했는데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우리 해병대 한 10분의 1 규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도 해병대가 있지만 미국의 해병대나 아니면 이 전략은 좀 바꿨어요. 무슨 전략이냐면 미국도 이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에 상륙하고 대만에 이제 상륙해가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 근처에 섬들을 점령해가지고 그 섬들을 미사일 기지로 삼고 아니면 거기서 드론을 발사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첨단 게릴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게릴라는 게릴라인데 장거리 미사일을 뜰 게릴라 이런 식으로 한 게 미국의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실제로 된다고 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해상 수송 그러니까 중국이 보급을 계속 대만에 있는 중국군한테 주려면 중국 자체도 자원을 수급해야 되니까 요거를 끊는다. 요런 작전들은 고려하고 있다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대만 텔레비전 보니까 대공군 미국, 대해군 일본 하고 대육군 한국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육군이 올 것처럼 막
쏘는 걸 봤는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지금 대만과 한국과의 그 정식 외교 관계가 있지 않고, 다만 이건 있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대공황이 기본적으로 예정된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비록 한국을 침공하지 않더라도 대만을 침공하는 것 자체가 IMF 2배, 3배 되는 게 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혼자 잘 살 수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타격받을 거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과 보호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가서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 정치 지도자들 잘 판단하겠지만,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는데 한국이 공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대만을 돕기 위해서 빠져나간다거나 그죠. 중국은 이제 중립 입장에 우리까지 공격한다고 하셨으니까 주한미군이 대만을 돕기 위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방위력이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요게 조금 설랑설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한민군 입장에서 이제 대만 사태가 났을 때 평택과 그다음에 오산기지에서 안 빠져나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택과 오산기지는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거든요. 네.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병력을 빼낸다는 거는 중국의 공격할 독침을 빼고 거기다가 방패를 다시 옮긴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빠져나가고 한다면 우리 그 방위 역량이 떨어진 것 자체는 사실이고, 우린 이 점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중국한테 우리 전쟁 났으니까 무조건 중국 공격하라고, 이제 중국을 공격하라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채질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있는 평택과 오산 미군 기지들의 중요성, 중국과 얼마나 가깝고, 이제 유사시에 반격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요런 걸 설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실 때, 북한과의 관계가 중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다행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주한미군과 남한 전력을 묶는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 중국 관계만 회복되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북중러 이렇게 많이 하고 세 나라가 한 개의 국가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북중러가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되면 대한민국한테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중국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중립을 지키고 있고, 네. 이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또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데, 무슨 뜻이냐면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한 개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대한 양의 드론 부품과 통신기, 드론 제머들은 엄청나게 수출하고, 테무에서 막 팔아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알리바바라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의 B2B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드론과 드론 방해 부품 같은 걸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드론이 공식적으로 무기는 아니거든요. 네. 수출 규제 같은 게 있긴 있는데, 러시아 수입 국가가 뭐 마음대로 수입하면 되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둘 다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드론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야속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군을 막을 수 있을 건데, 우리한테만 주지. 우크라이나는 또 반대로 생각하고요. 중국이 러시아의 드론 부품 공급을 좀 끊으면 자기들 훨씬 편할 텐데, 근데 그거를 어느 쪽도 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런 러시아, 중국, 북한을 서로 싫어하는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군사 동맹, 뭐 한미 동맹이나 이런 식으로 엄청 가까워진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어려운 게,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가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 공산진영 논리도 있고, 독재진영 논리도 있고, 또 반대로 북한한테 더 이상 퍼주는 건 안 된다. 핵무기 만들고 우리만 위협하지 않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파원님 말씀은 북한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키인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 미국과 혹은 우리나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을 잘
적어도 참전하지 않게 묶어놔야 우리 입장에서 생존이 유리하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북한에 관련된 건 사실 우리나라의 종북주의가 아직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북한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이간질을 가급적 시켜야 되고 그 셋이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하는 이미 동맹이 된 상태가 아니고 그 북중로 세 나라가 서로 간에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요거에 대해서 니네들은 원래 다 친하자고 하면 그렇게 진짜 친해져버리 되니까 이간질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나마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함께 양안 전쟁에 참전을 하는 것이 국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전제 조건은 참전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참전을 했을 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다 이제 참전을 안 하면 이제 다 하든 안 하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조건 우리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전제로 했을 때 중국이 이제 무단으로 이제 그 대만이란 주권국가에 침략한다는 것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이제 이념적으로는 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게 6.25 때 유엔군이 파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무단으로 남의 나라에 침략했을 때는 도의적으로는 그걸 도와준 것이 맞으나 네. 이게 상황과 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두드려 맞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력을 가지고 참전을 한다 이러면 최소한 이제 무조건 갑자기 참전을 하거나 그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고 중국한테 경고를 주고, 우리가 참전했을 때 중국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 가지고 중국한테 이거를 설득을 시켜줘야 되고, 중국이 가급적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념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더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같이 적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가 공격받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선제 공격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국제 질서 중에서 안 좋아져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국제 정치에 선악은 없으나 선빵은 있거든요.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이거를 좀 잘 고민해가지고 중국이 지금에 있는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근데 중국은 사실 지금도 국제 질서를 잘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니네들은 왜 잘 지키겠다면서 전쟁을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지, 우리가 다짜고짜 이제 선제 공격하는 것은 안 되고, 다만 이제 그들이 이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국제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준비는 항상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참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설득도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핵이 있으면 참 든든할 텐데. 이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하면 핵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중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중국이 진짜 사실은 대만을 침공하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침공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핵무기가 있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1960년대, 70년대 핵 전략에 관한 문제인데, 중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게 중국 지도자가 마오쩌둥이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중국 사람들이 한 20억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면 인구가 너무 많고 넓으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10발, 20발 가지고 있다면 북한과의 핵균형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거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핵무기 100발, 200발 가진다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억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한두 발만 우리한테 핵무기를 써도 대한민국 멸망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기능 상실을 하는데, 중국이 너무 크고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 물론 찬성층도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핵무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게, 이게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있다 해서 무적의 무기라든가 아니면 전쟁이 막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여전히 센 놈은 세고 약한 놈은 약한데 핵무기에 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래식 무기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병력이라든가 탱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유럽 지금 군대가 약한 게 프랑스랑 영국이 핵무기를 유지한다고 재래식 무기에 투자를 못해서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다. 그리고 무조건 장점만 있지 않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핵전쟁 나서 수십억 명이 죽고 영토가 초토화되더라도 그들은 워낙 크니까 살아날 수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생각을 안 가지도록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KF21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